네, 이 시간은 보험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도움 말씀 주신 분 계시죠? 파머스 보험 리치필드 지점의 김상균 프로듀서 오늘도 자리에 모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자동차 보험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차 사고가 나면 실질적으로는 어떤 상황에서 이머전시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이머전시 했을 때 뭐 우리가 로드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그런 조항도 들어가 있나요? 자, 네. 교통사고가 나서 차량이 토행되는 경우에는요. 그 네. 토행 커버리지는 콜리전이라는 그 항목 하에서 예. 자동적으로 네. 보상을 해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팔러시에 보면은 토행이나 아니면은 로드 사이드 어시스턴스라는 조항이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교통사고 때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트리플 A 서비스처럼 네. 뭐 갑자기 도로에서 차량이 정지한 경우 네. 보험회사들이 일정 부분 토잉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아, 차가 사고 나서가 아니고 내 차가 네.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갑자기 도로에 섰을 경우에도 네. 토잉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이 그렇죠. 되나요? 네. 그거 그냥 모르는 분도 꽤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자기가 그냥 돈 다 내고 네. 토행해 가고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보통 이제 팔러시를 보시면 많이들 이런 커버리지 내역은 갖고 계시거든요. 한번 보험 팔러시 확인해 보시고요. 예. 예, 그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사유가 네. 이제 우리가 차량하는 차량 배러리가 네. 이제 방전이 돼서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도 그렇죠.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운전하시다가 타이어가 펑크가 생기시는 그렇죠. 경우도 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거리에 따라서 토잉 컴퍼니에서 와서 이제 가격이 책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네. 보통 이제 토잉 커버리지 리밋은요, 네. 보험회사마다 그리고 팔러시마다 이제 선택하시게 돼 있으신데요. 뭐 네네. 적게는 50불, 아, 많게는 뭐 150불, 그 뭐 정도. 500불까지 해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가 일정 부분은 보험 커버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네네. 만일에 이제 그 보통 이제 100불 선에 나왔다면은 거기에서 뭐 50불을 받든 그렇게 서로가 나눠서 내야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보험회사가 지불하는 한도액이 75불이라면 75불까지 그렇군요. 지불을 해주는 겁니다.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네. 보험 가입자가 책임을 지고요. 그럼 자동차 보험을 자기 걸 좀 꼼꼼히 보시면 네. 거기에서 그 토잉에서 얼마 정도 내가 페이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나와 있군요. 그러면은. 네.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는 네. 팔러시도 있고요. 네. 그렇지 않고 뭐 토잉 커버리지가 있다라고만 나와 있는 데가 있는데요. 네. 그 기준은 이제 보통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가까운 정비소까지 토행해 주는 정도, 그 정도는 이제 보험회사들이 커버를 해주고요. 네. 특정한 리밋이 있다 그러면 그 리밋 한도 내에서 커버를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저도 그렇고 그 어떤 제 아는 지인도 그렇고 많이 이제 그 배터리가 방전이 돼서 네. 또 문제가 생기고 타이어가 이제 도저히 그 다른 일단은 그 스페어 타이어가 없어가지고 어쨌든 정비소까지 가야 되는데 정비소 가면 또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정비소에 자체 그렇죠. 고치려면 거기에다 토잉까지 내려니까 좀 이렇게 부담이 되는데 그건 우리가 좀 미리 좀 알고 있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뭐 네. 최근에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하셨다 네. 그러면 영수증을 보험회사에다 발송을 해주시면 보험회사에서 그래요? 리임버스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은 사실 그냥 지나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뭐 얼마 안 되니까 뭐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네. 있는데 좀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게 사고가 나면 내가 돈을 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500불 디덕터블이라는 네, 이런 디덕터블이요. 디덕터블을 어떻게 책정을 하게 되나요? 네. 우선은 디덕터블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네. 그 차량 소유주 이제 부담금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시는데 만약에 그 보험료를 좀 절약하시고 싶으시다 그러시면 네네. 그 디덕터블 좀 올리시면 거기에 따라서 보험료 좀 내려가시고요. 예. 단지 이제 아셔야 될 부분은 또 사고가
발생을 하면 안 되겠지만 네네. 발생을 하게 되면 네. 500불과 1000불의 차이는 네. 사실 심리적인 부담감 차이가 크시죠. 그래서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제 가입을 하실 때 음. 내가 1000불 정도는 부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네. 1000불로 하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예. 그리고 뭐 1000불은 너무 부담이 큽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네. 500불로 가입을 하시면 되시고요. 기본적으로는 500불부터 시작이 되는가요? 아. 어떤가요? 네. 기본적인 거는 그런 거는 없는데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예, 사람들이 특별히 언급을 안 한다 네. 그러면 750불이 아 그렇군요. 750불이 기본입니다. 예예. 네. 그럼 그 선까지는 그 안에서 내가 상대방한테 잘못을 줘야 된다면 그건 이제 내가 페이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750불 정도 아래로 네. 나왔다면. 근데 많은 분들이 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을 했든 내가 잘못해서 상대방의 차가 좀 문제가 생겼든 간에 좀 아주 별로 그냥 겉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서로 그냥 우리 돈으로 페이합시다 하고 그런 그 제안도 많이 받잖아요, 사실은. 예. 근데 그게 어떤가요? 그냥 그러다 보면 나중에 또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좀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네. 도출이 될 수가 있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들 네. 마음이라는 거는 그래, 그때 또 당시하고 또 많이 또 틀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근데 대신에 이제 좋은 점이라 그러면 이제 서로가 그 레코드에 안 올라가니까 예, 앞으로 차후 보험료에 대해서는 좀 유리한 조건으로 가실 수가 있으시죠. 그렇죠. 예,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 틀리시기 때문에 그렇죠. 적절하게 대처를 예. 하셔야 될 겁니다. 예. 만일에 이제 750불의 디덕터블을 내가 갖고 있는데 사고가 나서 제가 물어주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보험회사에다가 연락을 했는데 한 600불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전부 다 페이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대편 차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상대방한테 잘못을 했을 경우에 그럼 상대편 차량에 대해서는 디덕터블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일단은 내는 거고 제가 내 차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 네. 그렇게 되군요. 그럼 그땐 보고해도 그 정도밖에 안 나왔다면 뭐 레코드에는 안 올라갈 거 아닙니까? 제가 디덕터블 내가 페이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예. 그렇죠. 네. 예. 마지막으로 제가 또 이런 걸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게 차가 어쨌든 좀 파손이 돼서 네. 일정 기간을 바디샵에다 맡겨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차가 이제 없는 경우에 있는 경우에는 뭐 그냥 부담 없이 네. 같이 탈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보통 보험이 그런 렌트카도 어느 정도 지불하는 그런 보험이 기본적으로 들어있나요? 아니면 선택을 해야 네, 되나요? 선택하시는 상황이시고요. 네. 이제 보통 보험회사들이 한 달까지 커버를 해주고요. 네네. 네, 하루에 렌트카를 빌리실 수 있는 그 리밋은 좀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네. 그 중에서 내 차량 밸류에 맞게 적당하게 선택을 하시면 네네. 됩니다. 예. 그러면 제가 자동차 보험을 들려고 한다면 네. 그거까지 다 체크업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럼 전혀 그냥 렌트 난 선택 안 하겠다 그러면 또 그것도 그렇게 연결이 될 수 있나요? 네, 그거는 선택 사항이시기 때문에 안 그렇군요. 하시겠다 그러시면 이제 거기에 대한 네. 보험료 부분은 빠지게 되시죠. 그렇죠. 네. 그럼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 이제 디덕터블 외에 네. 또 제가 이제 이머전시 로드 서비스 그런 것도 제가 선택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그렇군요. 예. 그러면 특별하게 이런 걸 잘 모르신 분들은 그냥 본인이 기본적으로 선택이 돼서 이렇게 그 증서에 나와 있는 경우도 많이 있겠군요. 뭐 정확한 건 없더라도. 근데 뭐 요즘은 이제 제가 네. 그 여기저기 팔럿이 이슈된 거를 보면은요, 네. 대부분 많은 프로듀서들이 네, 그 로드사이드 어시스턴스랑 네네. 렌트카 커버리지는 많이 좀 포함을 시켜주는 포함시키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네, 네. 특정하게 이제 그거 빼주세요 하면은 이제 아. 빼는 경우가 좀 많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에 그 계약할 때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확률이 많이 높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또 프로듀서에게 좀 미리 알아봐서 현재 제가 토행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치더라도 어느 순간에 이머전시니까 그런 그렇죠. 상황을 생각하고 내가 내 자신의 그 커버리지를 좀 알아주면 어떤 상황에 처해도 거기에 일단은 연결할 수가 있으니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보험이라는 게. 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